를 제거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보게 될 컴파일러 경고들에 대해 아이템 초반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류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비검사 형변환 경고, 메서드 호출 경고, 매개 변수와 가변인수 타입 경고, 변환 경고 등이 책 속에 언급되어 있고요. 밑에 코드는 비검사 경고에 대한 책의 예제 코드입니다. 동일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제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 작성한 예제 코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책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검사 경고가 나오고요. 네, 책 속에서는 다이아몬드 연산자 삽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아이디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디를 삽입할 경우에는 경고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템을 정리하면서 초반부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아이템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고 밑에 나머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비검사 경고를 제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비검사 경고를 제거함으로써 코드의 타입 안정성 보장은 물론 런타임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검사 경고를 제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위에와 같이 비검사 경고를 제거하고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네, 비검사 경고를 제거하고 비검사 경고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방법을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보시는 스프링 워링 언체크드 애너테이션인데요. 네, 이 애너테이션을 사용해 경고를 숨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주의해야 될 점은 타입의 안전함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타입의 안전함을 검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경고를 애너테이션을 사용하면 경고가 없어지지만 컴파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런타임에서는 여전히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씀드린 애너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책에서 애너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지역 선언 변수부터 클래스 전체까지 어떤 선언에도 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제시한 사용 범위는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사용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좁은 범위는 변수 선언 또는 아주 짧은 메서드 혹은 생성자에 적용하는 범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의로는 클래스 전체에는 절대 적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런타임에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수록 타입 안정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 클래스 전체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밑에 코드는 어레이 리스트의 to 메서드 예제 코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코드는 스프링 워링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책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경고를 숨겨서 수정된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코드가
어레이 리스트의 to 메소드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책에서 언급한 것 같이 수정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보시는 것 같이 경고가 표시되고요. 애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경고를 숨길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MD 파일을 통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고를 숨길 수 있고, 네, 그 경고를 숨기면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렸던 타입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주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달아놓음으로써 작업자가 아닌 다른 작업자가 사용할 경우에 코드의 이해도를 높여주어 다른 작업자가 잘못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타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템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비검사 경고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를 제거해야 되고, 경고를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은 말씀드린 애너테이션을 사용하여 경고를 숨기고, 방금 같이 애너테이션을 사용할 때에는 타입 안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타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석 등을 달아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작업자나 수정돼서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아이템 27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심플한 장이죠. 근데 뭐라 그래야 돼? 제목 자체가 좀 혼돈을 유발하지 않니? 비검사 경고를 제거하라. 경고를 꺼라.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비검사 경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야. 네? 그냥 경고만 제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죠? 네. 그럼 아까 뭐 스프링 워닝 얘기하는데 뭐 봄에 워닝이 걸릴 건 없을 것 같고 서프레싱이라고 그러죠. 서프레싱. 예. 억제시키고 억누르고 경고를 억제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서프레싱 해라. 근데 서프레싱 워닝을 하는 거는 얘 왜 그러죠? 결국에 왜 그러지? 워닝이 안 뜬다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서프레싱까지 해가지고 워닝을 우리가 억제시켜야 되는 거지? 워닝이 뜨면 관리하려고. 워닝을 뜨니까 관리하려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게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데 이게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나요? 제네릭 타입을 만들 때 결국에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 호환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했다고 그랬지? 로 타입을 그냥 써가지고 실제 컴파일러는 해석할 때 타입캐스팅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우리가 제네릭 타입으로 이걸 타입을 명세를 하더라도 실제 컴파일러에서는 해석될 때 타입캐스팅을 추론에 의해 가지고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투어레이 보여준 메서드에서는 당연히 타입캐스팅이 T타입으로 타입캐스팅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워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걔를 근데 워닝이 발생했는데 무시했는지 그 사람이 이 워닝에 대해서 검증을 한 건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걸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워닝 사인을 억제시키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어.
그럼 내가 검증을 했으니까 코멘트를 남겨요. 내가 검증을 했으니까 이렇게 믿고 쓰면 돼. 라고 하는 거야. 워닝 사인에 대해서는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워닝 코드들 그대로 된 대로 컴파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대한테 의사 표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쟤를 써가지고 뭐 워닝 뜨는 거 보기 싫은데 잘 됐다, 끌 수 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애노테이션을 보면 서프레스 워닝, 우리 애노테이션 일반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많이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뭐 스프링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클래스에 애노테이션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메서드에 주입하거나 뭐 이 정도의 범위를 생각하는데 좀 로컬 베리어블에도 쓸 수 있죠.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다가 그 단위를 줄이라는 거예요. 클래스 단위가 가장 크다고 하면은 메서드 단위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줄여줘라. 그 원리랑 같아요. 약간 크리티컬 섹션의 범위를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해가지고 전체 동기화를 거는 거, 그거 지향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크리티컬 섹션의 범위는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저기에서 동반되는 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내가 워닝을 서프레싱 할 게 아닌데 그 범위를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가 개런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기초적으로 나왔던 거는 아까 JDK8부터 이제 다이아몬드 연산자, 아까 로 타입을 명세해가지고 해시셋 예제 했을 때 뒤에 타입을 명세해가지고 하지 않죠. JDK7부터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따로 해서 코드 레벨 한번 넘어가 볼래요? 방금 그 책의 예제 뒤쪽에다가 이제 뒤쪽 다이아몬드 연산자에 스트링이라고 타입 명세해봐요. 그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썼죠. JDK7 이전에는 저렇게 두 개 다 명세해서 썼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유지보수성이 좀 떨어지겠죠. 하나에 만약에 제가 지금 셋 타입이 스트링으로 제네릭 타입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뭐 인티저로 변경됐다고 했을 때 양쪽 다 바꿔줘야 되는 유지보수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JDK7부터 타입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바뀐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인텔리제이가 되게 스마트하니까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음영 넣어가지고 알려주잖아. 굳이 저렇게 안 써도 된다고. 내가 이 회사 왔을 때 처음에 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저거 먼저 내가 극도로 싫어했던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아이디가 저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없던 시기야.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만 알잖아. 근데 어떤 걸 봐도 저렇게 쓰는 게 더 불리하다라는 걸 느끼겠죠? 타이핑을 하더라도. 그죠? 네.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JDK7부터는 다이아몬드 연산자만 입력하면 타입 추론을 해서 그 타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명세를 해준다. 그죠? 여기 나왔던 내용 되게 심플하게 다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쉽죠? 스프링 아니고 네. 봄에 경고가 뜬 일이 없다. 아, 네. 추가적으로 붙이실 분? 다 됐다는데. 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